국내로 들어온 태영호 공사는 오래전부터 망명을 결심했다고 정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보도나 거액을 가지고 망명했다는 설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정보당국은 전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태영호 공사가 오래전부터 망명을 결심했으며 현재 의지를 갖고 망명 배경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태공사는 자녀가 2남 1녀라고 알려졌지만 아들만 둘이며 최근 북한이 내린 25살 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 때문에 망명을 결심한 것도 아니란 겁니다. 정보당국은 고위직이 자녀 때문에 망명 결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동안 망명 시기만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식 공포 통치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 망명을 결심한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체제 피로 증후군이 가중되다 보니까 연이어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고위급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부인 오혜선 씨는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의 일가가 맞지만 태공사는 빨치산 1세대인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김정은 비자금을 갖고 왔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부인이 망명 직전 영국의 쇼핑몰을 들렀다는 보도도 소설 수준이라고 정보당국은 반박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또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유럽 주재원이 거액을 들고 잠적했다는 보도도 실체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지난 5월 북한 노동당 대회 이후 당 간부 교육용으로 작성된 내부 문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의 교시가 담긴 이 문서에는 식량과 식수 그리고 외화 부족 상황이 이례적으로 언급돼 있는데요. 대북 제재로 인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36년 만에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완성을 대내에 선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한 만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달 뒤 노동당 선전성동부가 주도해 작성한 당 간부 연설 교육자료입니다. 김정은이 지시한 당대회 목표를 부서와 사업장 사정에 맞게 달성하라는 내용인데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인민들에게 머지않아 식량 문제가 풀린다고 말도 많이 하고 약속도 적지 않게 했지만 아직까지 정상화하지 못했다며 식량 부족 상황과 정책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먹는 물 문제를 풀기 위해 달라붙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며 식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밝혔고 일부 주민들은 외화에 쩔고 환장이 되다 보니 외화 없이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대북 제재로 인한 외화 고갈 현상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부분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자력자강 제일주의라고 하는 모토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당 내부의 세도와 부정부패 문제를 원수님과 뜻을 같이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뼈에 새겨야 한다고 밝혀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이런 건데 북한이 판문점 인근 북측 지역에 최근 대인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이후 동요된 병사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포착된 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서쪽,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일명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주 이곳에서 북한군이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판문점 남쪽과 북쪽은 지뢰를 매설할 수 없게 돼 있는 곳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 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주요 탈북 경로로 예상되는 비무장지대 주변에 목함 지뢰 등을 4,000발 이상 매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심리적으로 흔들린 북한 전방부대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했던 판문점 지역에 대한 탈북 방지 대책을 북한이 새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은 물론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까지 최전방 북한 군인들이 알기 어려운 소식을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 평택 인근 해상으로 귀순해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영국에서 근무해온 현학봉 북한 대사. 자신과 가까웠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위기도 있었지만 북한 서방 외교의 핵심인 영국 대사를 5년째 유지해온 실력파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체제를 대변해왔습니다. If the buttons are pressed, then the den of the enemy's dens would be reduced to ashes anytime. 그러나 자신의 지휘를 받던 태영호 공사의 망명으로 현 대사도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현 대사는 평양으로 소환성 복귀 명령을 받았다고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태 공사 망명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물론 태 공사 망명 초기 평양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베를린 주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현 대사와 주영 북한 대사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인 오는 10월쯤 북한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 대사의 후임으로는 군 출신의 외무성 국장이 확정돼 영국 정부의 아그레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공사의 망명 후 북한의 외교관들은 충성심이 강한 군 출신으로 교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재외 공관 또 무역상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과 함께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됐고 대대적인 숙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루 기자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에서 급파된 검열단이 50여 개 재해공간들과 무역상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외교관과 주재원들에 대한 소환령도 함께 떨어져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생활을 오래 할수록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소문은 흉흉합니다. 태영호 공사처럼 아들 둘을 모두 데리고 나온 외교관들은 김일성의 교시를 어긴 것이어서 가장 우선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공관별 상납 실적과 무단 일탈 등을 전수조사해 망명 가능성 있는 주재원들을 집중적으로 솎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지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평양에 있는 중앙 권력기관들에 대한 검열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목숨건 실적 경쟁과 함께 대대적인 피해 숙청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내로 들어온 태영호 공사는 오래전부터 망명을 결심했다고 정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보도나 거액을 가지고 망명했다는 설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정보당국은 전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태영호 공사가 오래전부터 망명을 결심했으며 현재 의지를 갖고 망명 배경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태 공사는 자녀가 2남 1녀라고 알려졌지만 아들만 둘이며 최근 북한이 내린 25살 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 때문에 망명을 결심한 것도 아니란 겁니다. 정보당국은 고위직이 자녀 때문에 망명 결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동안 망명 시기만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식 공포 통치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 망명을 결심한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체제 피로 증후군이 가중되다 보니까
연이어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고위급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부인 오혜선 씨는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의 일가가 맞지만 태공사는 빨치산 1세대인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김정은 비자금을 갖고 왔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부인이 망명 직전 영국의 쇼핑몰을 들렀다는 보도도 소설 수준이라고 정보당국은 반박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또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유럽 주재원이 거액을 들고 잠적했다는 보도도 실체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외교관과 식당 종업원 등 북한 해외 파견자의 탈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달 초에는 북한 주민 3명이 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염기석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귀순한 건 지난 7일 오전 7시 20분쯤. 이들은 평택해양경비안전사가 관할하는 인천시 관내 해상을 지나다 평택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해경은 이들을 인천항으로 데려와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보안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대형 선박이 아닌 작고 낡은 어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당국은 이들이 평안북도에서 출발해 서해 공해상을 지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해경 관할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현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다. 귀순 의사가 있다. 그래서 바로 국정원에 연락합니다. 있든 없든 일단 저희는 국정원에 바로 연락을 하는데. 보안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탄 배가 중국 쪽에서 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들의 신분과 귀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3명이 이달 초 서해상으로 귀순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이처럼 탈북 행렬이 잇따르면서 북한군은 최근 정전협정을 어기고 판문점 인근에까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지난 1976년 북한군이 다리 남단에서 미군 장교를 살해한 도끼 만행 이후 폐쇄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이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묻은 사실을 유엔군 사령부가 파악했습니다. 판문점 남북한 지역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지뢰를 매설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유엔사는 지뢰가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북한군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이유에 대해선 추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주민 귀순과 태영호 공사의 귀순 등 이딴 탈북 행렬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 지뢰를 설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투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북한군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체제가 흔들리는 올해 예년보다 배나 많은 지뢰를 비무장지대에 묻고 있어 지뢰 매설이 탈북 방지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